달 표면을 자세히 관측해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운석구덩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달 표면에 존재하는 운석구덩이의 생성 순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질 연대 측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1. 암석의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을 구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2.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여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다. 입니다. 달 표면을 자세히 관측해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운석구덩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운석구덩이들을 살펴보면 생성 순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생성 순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생성된 운석구덩이 위에 새로운 운석구덩이가 생성되면 나중에 생성된 운석구덩이는 먼저 생성된 운석구덩이를 가리거나 경계 부분을 덮게 됩니다. 따라서 운석구덩이의 분포와 모양을 통해 운석구덩이의 생성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시기를 상대적인 선후관계로 나타내는 것을 상대연령이라고 합니다. 상대연령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지층 누중의 법칙, 동물군 천위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등 지사 해석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상대 연령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림은 어떤 지층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층의 단면을 보면 기존의 지층 A에 마그마가 관입하여 화성암 B가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와 A의 접촉부에 접촉 변성을 받은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후에 지층 A와 화성암 B는 융기하여 침식당하고 다시 물 아래 환경으로 침강하여 부정한 면을 형성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지층 D가 퇴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그마가 관입하면서 B와 A, D가 관입당하고요. 화성암 C를 형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암 C와 그 접촉부에 접촉 변성작용을 받은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층의 생성 순서는 A, B, D, C의 순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 쌓여있는 지층들의 선후관계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들을 서로 비교해서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밝히는 것을 지층 대비라고 합니다. 지층 대비는 크게 암상에 의한 대비 방법과 화석에 의한 대비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암상에 의한 지층의 대비는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나 조직, 지질 구조 등을 파악해서 지층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때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넓은 지역에서 생성되는 지층을 이용하는데요. 이러한 지층을 건층 또는 열세층이라고 합니다. 암상에 의한 대비 방법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의 대비에 이용되는데요. 건층 또는 열세층으로 이용되는 지층은 응해암층, 석회암층, 석탄층처럼 뚜렷한 특징을 지닌 지층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응해암층은 화산이 폭발할 때 방출된 화산재가 짧은 시간 동안에 넓은 지역으로 퍼지면서 쌓여 만들어진 지층이기 때문에 건층 또는 열세층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화석에 의한 지층의 대비 방법은 특정 시기 지층에서만 나타나는 화석들을 이용해서 지층의 선후관계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의 대비에도 이용이 될 수 있는데요.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주장할 때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메소사우루스, 글로섭테리스 같은 화석의 존재로 동일한 시기에 퇴적된 지층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화석에 의한 대비에 이용되는 화석은 표준화석들이고요. 삼엽충, 그리고 방추충, 그리고 암모나이트처럼 번성했던 기간이 짧고 넓은 지역에 퍼져 서식했던 표준 화석들이 이용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지층과 화석을 통해 지층의 상대 연령을 비교해 보자. 먼저 석탄층과 응해암층이 동일한 시기에 퇴적되었으므로 이들을 먼저 연결해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삼엽충, 암모나이트, 그리고 방추층이 포함되어 있는 지층을 연결해서 어떠한 지층이 먼저 그리고 어떠한 지층이 나중에 생성되었는지 생성 시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질 연대 측정, 그중에서도 상대 연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층의 생성 시기를 상대적인 선후관계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상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2번, 암성에 의한 대비를 할 때 건층으로 적절한 지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응해암층, 석회암층, 석탄층 등이 있습니다. 3번, 멀리 떨어진 지층을 대비할 때 어떤 화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자. 생존 시기가 짧아서 시기를 특정할 수가 있고 넓은 지역에 분포했던 화석일수록 멀리 떨어진 지층을 대비하는 데 좋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하죠. 지층의 생성 순서를 상대 연령으로 비교할 때는 특정한 지질학적 사건이나 또는 지층이나 암석이 언제 생성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물이나 암석에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통하여 알아낸 암석이나 광물의 생성 시기를 절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란 양성자 수는 동일하지만 중성자 수가 서로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위 원소 중에는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안정한 원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방사성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원소를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붕괴해서 다른 안정한 원소로 변합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를 모원소, 그리고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 후에 생성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이 처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바위는 오래된 회색 지층이 지각 변동으로 치솟은 뒤 침식 작용으로 깎여나간 겁니다. 그 위에 다시 붉은 모래가 쌓이고 침식되면서 두 개의 지층이 서로 맞닿게 되었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지질학자 제임스 허턴. So this is the unconformity, the junction between the two different kinds of rocks that James Hutton found at Siccar Point. We have the grey rocks here and the younger red rocks on top. And what this junction shows is that there was a big gap in time. There was tens of millions of years. 제임스 허턴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지구가 어떤 사건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화의 과정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And this helped to support his idea that the Earth was very old and that rocks were formed in great cycles of ongoing activity, that the Earth was an engine that kept on going, kept on making new rock. 방사성 원소가 발견되면서 지구의 나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And we fire the laser and make a small pit. 암석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며 납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상태였던 우라늄을 지닌 암석에서 납과 우라늄의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이 우라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라늄을 이용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한 최초의 과학자는 20세기 초반의 지질학자 아서 홈스입니다. 당시 그는 21살이었죠. 1915, just a couple of years after he published this work, he wrote a little book called The Age of the Earth, which caused a great stir amongst general geologists and scientists at the time, because in it he said the age of the Earth must be at least 1,600 million years old. 그는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기 위해 평생 고대 암석을 수집하고 납과 우라늄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6,000년이었던 지구의 나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지구의 나이가 45억 6천만 년으로 최종 계산된 시기는 1956년. 20대의 젊은 과학자였던 아서 홈스가 백발이 성성한 66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는 원소에 따라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어느 암석이나 광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 그리고 그 원소의 반감기를 알게 되면 그 암석이나 광물이 언제 생성된 것인지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은 모원소, 붉은색은 자원소를 뜻합니다. 반감기가 1회 지날 때마다 반감기 동위원소의 모원소가 자원소로 절반만큼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감기가 1회 지났을 때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은 1대 1이고 광물이나 암석 속에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은 처음에 절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감기가 1회 지날 때마다 모원소는 절반만큼이 자원소로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원소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자원소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화성암을 이루는 광물에서 추출한 우라늄과 납의 함량비가 1대 7이다. 이 광물에 존재하는 납은 모두 우라늄이 붕괴하여 생성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화성암의 절대 연령을 구해보자. 단 우라늄의 반감기는 7억 년이다. 우라늄과 납의 함량비가 1대 7이기 때문에
우라늄은 처음량의 8분의 1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라늄은 반감기가 3번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이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반감기의 3배, 즉 21억 년 부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면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모든 암석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성암의 경우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되어 나오고 화성암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가 있고, 변성암의 경우 암석에 변성작용이 일어나 변성암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적암의 경우 퇴적암은 여러 시기에 생성된 퇴적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절대 연령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퇴적암에서 절대 연령을 측정하게 되면 이 퇴적암이 생성된 시기가 아니라 퇴적암을 이루고 있는 퇴적물 알갱이가 각각 생성된 시기가 측정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적암의 경우는 주변에 있는 화성암이나 변성암의 절대 연령을 측정한 후 이들 간의 암석 간의 생성 순서, 즉 상대 연령을 비교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령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는 반감기가 적절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선택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하려고 하는 암석의 나이에 비해서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가 너무 길면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하여 만들어진 자원소의 양이 너무 적고, 또한 암석의 나이에 비해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가 너무 짧으면 방사성 동위 원소가 대부분 붕괴되어 남아있는 무원소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절대 연령을 측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지질 시대의 경우 반감기가 긴 우라늄이나 토륨을 이용하고요. 가까운 지질 시대에 생성된 것인 경우 반감기가 짧은 탄소의 동위 원소를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절대 연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이 처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반감기라고 합니다. 2번. 탄소 동위원소법을 이용한 절대 연령 측정은 지구과학 이외에 어떤 학문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방사성 탄소의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인류학이나 고고학 등 비교적 연대가 짧은 시기를 다루는 학문에서도 시료의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질 연대 측정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